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교육정보 격차 해소 프로젝트 입시의 정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5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 등록까지 마감되면서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끝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추가 모집 활용법, 서울 영동일 고등학교 윤희태 선생님과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험생들에겐 또 중요한 기회일 텐데 이 추가 모집 일정이 어떻게 되고 또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추가 모집은 2월 2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대학 자율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기간 내에 원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합격자 발표 그리고 합격자 등록까지 모두 이루어지며 각 대학별로 접수 기간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추가 모집 요강을 통해서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모집은 수시, 정시 모두 불합격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승부인데요. 지원 자격이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합격한 사실이 있는 학생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이 추가 모집 지원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시 전형에는 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시 등록 기한인 2월 20일 16시까지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문대와 산업대의 경우에는 정시에 등록한 학생도 추가 모집 4년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시에 전문대에 합격한 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추가 모집을 하는 학교와 학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추가 모집을 시행하는 대학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입 정보 포털인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디가.kr 사이트에 대입 전략 자료실 게시판에 추가 모집을 시행하는 대학과 모집 인원 및 전형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엑셀 파일 한 개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추가 모집을 시행하는 대학과 학과들을 모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방문해서 알아보기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추가 모집 실시 대학 및 모집 단위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추가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엑셀 파일은요, 26일 오전 9시까지 매일 9시에 업데이트가 되어집니다. 추가 모집 기간에 한 번만 선발을 실시하는 대학은 모집 인원의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기간 내에 여러 번 나누어서 모집하는 경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원하는 날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 추가 모집 지원 방식, 정시와 다른 점도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점은 아마 지원 횟수가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수시에는 6회, 정시에는 3회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해서 한 대학의 여러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국대 영어영문과에 지원을 하게 되면 건국대 교육공학과는 지원할 수가 없는 이런 식입니다. 다른 특별한 점은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추가 모집의 경우에는 교과, 종합, 수능 위주의 전형들 다양한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도 추가 모집의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전형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기회 균형 전형도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추가 모집 대학별 선발 현황 엑셀 파일에서 전형 정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요, 수시, 정시와 동일하고요. 대행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대학들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호를 하는 서울권 대학에서도 이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서울 소재 대학들도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일반 전형 기준으로 보면 서울 소재 대학 중 동국대가 70명으로 가장 많이 모집을 하고요. 홍익대가 49, 건국대가 46, 그다음에 숭실대가 35, 한국외대 33, 서울 시립대 25명 등 선호도가 꽤 높은 대학들도 많은 인원들을 추가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또한 선호도 최상위를 자랑하는 의학 계열도 추가 모집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의예과의 경우 오늘 기준으로 가톨릭 관동대 3명, 그다음에 경북대 1명, 단국대 천안 캠퍼스 1명, 대구 가톨릭대 1명,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1명, 인하대, 제주대, 조선대, 충북대 각 1명씩 총 1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의 추가 모집의 경우 대부분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실시하며 경쟁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의대도 추가 모집 대상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올해 이 추가 모집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네, 올해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요. 최초일 기준 9,131명으로 작년 최초일 기준 모집 인원 13,246명에 비교해서 4,115명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대학들이 최대한 학생들의 수시와 정시에서 선발하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지역 대학들의 경우에는 추가 모집 이후에도 미충원 결원이 생길 확률도 있기 때문에 지역 대학들은 주로 수시, 정시에서 최대한 학생을 선발하려 노력했습니다.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서울 지역의 대학의 경우에도 23일 기준으로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664명의 추가 모집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서울 소재 대학들의 경우는 모집 단위별로 1명 정도 아니면 1명, 2명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데요. 동국대 열린전공학부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10명의 추가 모집 인원이 발생했고요. 건국대 공과대학 자유전공의 경우에도 4명의 추가 모집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두 모집단이 모두 다군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자유전공 모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군의 특성상 가군과 나군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많고요. 자유전공의 특성상 정시의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군의 자유전공 모집단이 중심으로 이 추가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선생님. 이 추가 모집이 수험생 입장에는 어떤 동아줄 같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인원이 적고 변수도 많다 보니까 또 합격선 예측은 어렵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상 추가 모집의 합격선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해당 연도에 상향 지원한 학생이 많을수록 합격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게다가 모집 인원 또한 매우 적기 때문에 합격선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올해 의대 증원과 함께 상향 지원 패턴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가 모집의 합격선도 의학 계열을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의예과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쟁률이 600대 1에서 700대 1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합격선의 예측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추가 모집의 지원 팁을 좀 알려드리면 모집 인원이 적으나 한 대학의 한 전형당 한 개의 학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비인기 학과를 쓰시는 것이 합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할 땐 지원 학과를 한 가지만 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인기과 비인기과를 섞어서 지원하는 것이 추가 모집에서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선발 인원이 적고 경쟁은 치열하지만 이 전략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 수험생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